지금 이 순간 당신이 숨쉬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누군가는 오늘 저녁을 굶을지 말지 고민하고 누군가는 강남 오마카세를 갈지 청담 파인다이닝을 갈지 고민합니다. 같은 나라 맞습니까? 오늘 제가 보여드릴 숫자들 보시면 진짜 충격받으실 겁니다. 퀴즈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대부분 틀리실 거예요. 질문입니다.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직에 성공하는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A. 15%, B. 8%, C. 3%. 답은 마음속으로 정해두세요. 영상 끝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대한민국 5천만 인구를 가장 밑바닥부터 최상층까지 한 줄로 세워보겠습니다. 레벨 1. 주소가 없는 사람들. 10,000명이 넘는 노숙인? 그 정도면 별로 많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잠깐만요. 진짜 충격은 여기서부터입니다. 미취업률 75%. 네, 맞습니다. 100명 중 75명이 일을 못 구해요. 게을러서 안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다면 틀렸습니다. 노숙의 가장 큰 원인, 실직이에요. 일하다가 밀려난 사람들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주소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력서를 못 씁니다. 은행 계좌를 못 만듭니다. 신용카드요? 당연히 없습니다. 면접 보러 가도 깨끗한 옷이 없습니다. 빠져나올 수 없는 늪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몰려 있어요. 서울역 맥도날드, 을지로 지하철역, 종로 24시간 찜질방, 추운 겨울밤. 이분들은 어디서 잠을 잘까요? 이게 계층의 제일 아래입니다. 레벨 2. 이래도 가난한 사람들. 자, 이제 일은 하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최저시급 1만 30원입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 풀로 일하면 얼마나 벌까요? 계산해볼까요? 월급은 약 210만 원입니다. 주유수당 포함한 금액이에요. 오, 200만 원이면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셨나요? 축하합니다. 당신은 서울 집값을 모르고 계십니다. 서울 원룸 평균 월세가 얼마인지 아세요? 강남구는 90만 원대, 마포구는 80만 원대, 서울 평균은 73만 원입니다. 다시 계산해 볼까요? 210만 원에서 73만 원을 빼면 137만 원이 남습니다. 이 돈으로 한 달을 살아야 합니다. 교통비는요? 통신비는요? 식비는요? 공과금은요? 저축이요? 그게 뭔가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새벽 5시 서울역 광장, 공사장 일용직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모여요. 하루 일당 10만 원에서 15만 원. 날씨 나쁘면 어떻게 될까요? 일이 없습니다. 그날은 굶어야죠. 편의점 알바생 A씨. 27살입니다.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편의점에서 일하고 저녁 6시부터 11시까지는 치킨집 배달을 뛰어요. 언제 쉬세요?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주말에 8시간 자요. 그게 휴식이에요. 자, 여기서 잠깐 새로운 직업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배달 라이더입니다. 코로나 이후 폭발적으로 늘어난 직업이죠. 어떤 언론에서는 배달 라이더가 연봉 1억을 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실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플랫폼 종사자 전체 평균 월 수입 145만 원입니다. 그럼 풀타임으로 뛰는 사람들은요? 주 57시간을 일합니다. 하루에 얼마나 일하는 걸까요? 하루 평균 12시간 이상입니다. 이렇게 뛰어서 월 평균 371만 원을 법니다. 그럼 괜찮은데? 잠깐만요. 여기서 빼야 할 게 있습니다. 오토바이 렌탈비, 기름값, 보험료, 수리비. 이게 한 달에 얼마나 들까요? 약 100만 원입니다. 실제 순수입은 250만 원 정도예요. 그것도 주 57시간, 하루 12시간 일해서 받는 돈입니다. 시급으로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최저임금도 못 받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이겁니다. 비 오는 날, 태풍 오는 날 배달 프로모션이 붙어서 건당 10,000원씩 받을 수 있어요. 이때 정말 많이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벌까요? 목숨을 걸고 빗길을 달려야 합니다. 신호를 무시하고 미끄러운 도로를 질주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루에 100건 가까이 배달할 수 있거든요. 이게 억대 연봉의 진실입니다. 요즘 초등학생 장래 희망 1위가 뭔지 아세요? 유튜버입니다. 그럼 유튜버는 얼마나 벌까요? 국세청에 신고한 유튜버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상위 1%의 평균 연수입은 8억 5천만 원입니다. 한 달로 계산하면 약 7천만 원 이에요. 상위 10%는요? 연평균 2억 2천만 원을 벌어요. 와, 유튜브 대박이네? 하고 생각하셨나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현실입니다. 전체 유튜버 평균 수입 2,900만 원입니다. 한 달로 치면 약 240만 원이에요. 중간값은 더 충격적입니다. 150만 원입니다. 하위 50%는요? 연평균 30만 원입니다. 1년에 30만 원이에요. 한 달이 아닙니다. 100명의 유튜버가 있다면 50명은 1년에 커피 10잔 값도 못 버는 겁니다. 10명만 억대 연봉을 받고 나머지 90명은 생계조차 어렵습니다. 이게 유튜버의 현실입니다. 웹툰 작가 이야기를 해볼까요? 외모 지상주의 마음의 소리, 여신강님 들어보셨죠? 이런 웹툰 작가들은 얼마나 벌까요? 네이버 웹툰 상위 작가들의 평균 연수입 14억 원입니다. 네이버 웹툰 전체 작가 평균은요, 연 7천만 원, 한 달에 약 590만 원 정도예요. 오, 꽤 괜찮은데? 하지만 이건 네이버 웹툰 이야기입니다. 전체 웹툰 작가 평균을 보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작품을 연재한 경험이 있는 전체 웹툰 작가의 연평균 수입은
4,268만 원입니다. 5천만 원 이상 버는 작가는 4명 중 1명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 웹툰 산업 매출은 매년 성장하는데 작가 평균 수입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요. 왜냐고요? 예전에는 작가 한 명이 글도 쓰고 그림도 그렸습니다. 지금은요? 글 작가 따로, 그림 작가 따로, 서마 작가 따로, 채색 작가 따로 한 작품을 만드는데 여러 명이 투입돼요. 똑같은 돈을 나눠 가지니까 개인 수입은 줄어드는 겁니다. 결국 네이버 웹툰 같은 대형 플랫폼에 들어가지 못하면 웹툰만으로 먹고 살기 정말 힘든 게 현실입니다. 레벨 3 손기술로 먹고 사는 사람들, 배관이 터졌어요. 전기가 나갔어요. 에어컨이 고장났어요. 이때 부르는 사람들, 기술자들입니다. 숙련된 기술자는 하루에 20만 원에서 30만 원을 법니다. 한 달이면 어떻게 될까요? 500만 원 이상도 가능합니다. 오, 좋은데? 라고 생각하셨나요? 하지만 대가가 있습니다. 여름에는 40도 찜통 더위 속에서 작업을 해야 하고 겨울에는 영하 날씨에 손이 얼어붙습니다. 매일 추락 위험을 감수해야 하고 허리 부상을 당하기도 하며 화학물질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경기가 나빠지면 제일 먼저 잘립니다. 건설 경기가 얼어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일감이 뚝 끊겨요. 50대 넘어서 체력이 떨어지면요. 그때부턴 진짜 막막합니다. 레벨 4 사무실의 헬게이트. 이제 우리가 아는 직장인 이야기입니다. 전체 근로자 평균 월급은 363만 원입니다. 오케이, 살만하겠는데? 라고 생각하셨나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헬게이트입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중소기업 다니세요? 대기업 다니세요? 이 질문 하나로 인생이 갈립니다. 중소기업 평균은 344만 원, 대기업 평균은 593만 원입니다. 차이가 얼마일까요? 249만 원입니다. 한 달에 249만 원이에요. 1년이면 약 3천만 원 차이가 납니다. 근데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격차가 벌어집니다. 50대 중소기업 근로자는 299만 원, 50대 대기업 근로자는 760만 원을 받아요. 2.5배 차이입니다. 그럼 이직하면 되잖아 라고 생각하셨나요? 축하합니다. 당신은 한국 노동시장을 모르고 계십니다.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직 성공률 3%입니다. 100명 중 3명도 안 됩니다. 사다리가 부러졌어요. 참고로 일본은 74%, 이유는 65%인데 한국은 58%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레벨 5 전문직의 무게, 의사, 변호사, 회계사. 오, 드디어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셨나요? 맞습니다. 이분들 돈 잘 벌죠. 하지만 여기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 아세요? 의사의 경우 의대 6년,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 최소 11년이 걸립니다. 변호사의 경우는요, 로스쿨 3년, 시험, 수습 최소 5년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투자한 돈은 얼마나 될까요? 포기한 기회비용은요? 매일 짊어지는 책임감은요? 의사가 한번 실수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죽습니다. 변호사가 한번 놓치면요? 의뢰인 인생이 무너집니다. 돈은 많이 벌지만 그만큼 무거운 것도 많이 짊어지고 있어요. 레벨 6 일 안 해도 돈 들어오는 사람들. 자, 이제부터가 진짜 다른 세상입니다. 강남에 빌딩 한 채가 있다고 가정해볼까요? 월세가 한 달에 5천만 원씩 들어옵니다. 일은요? 안 해도 됩니다. 계산해볼까요? 최저임금 근로자 월급은 210만 원, 부동산 자산가가 받는 월세는 5천만 원입니다. 23배 차이입니다. 그것도 자산가는 손가락 하나 안 까딱하고 받는 돈이에요. 그럼 저도 빌딩 하나 사면 되잖아요? 라고 생각하셨나요? 강남 작은 빌딩 하나 최소 100억 원부터 시작합니다. 최저임금으로 한 달에 100만 원씩 모으면 얼마나 걸릴까요? 8천년이 넘게 걸립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레벨 7 대기업의 비밀. 최근 뉴스가 터집니다. 300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 연봉 7천만 원 돌파, 연봉 7,121만 원, 월급으로 계산하면 약 593만 원입니다. 와, 대기업 다니면 이 정도 버는구나 하고 생각하셨나요? 근데 여러분, 이게 상위 몇 %인지 아세요? 대한민국 근로자 중 300인 이상 사업체에 다니는 비율 약 10%입니다. 90%는 이렇게 못 벌어요. 그리고 이 안에서도 격차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과장과 중견 IT 기업 과장, 둘 다 과장인데 연봉이 2배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레벨 8 재벌, 그들만의 리그, 마지막 레벨입니다. 삼성, 현대, SK, LG, 출근길부터 다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출근하세요? 지하철 2호선에서 사람들에게 떠밀려 출근하시죠? 그들은 어떻게 할까요? 전용 차량, 전용 엘리베이터, 전용 출입구로 출근합니다. 점심도 다릅니다. 여러분은 회사 근처 8,000원짜리 김치찌개를 먹죠? 그들은 호텔 레스토랑에서 1인당 50만 원짜리 코스 요리를 먹습니다. 여행도 다릅니다. 여러분은 1년에 한 번 저가항공 타고 동남아 가시죠? 그들은 전용기를 타고 파리, 뉴욕, 도쿄를 수시로 왕복합니다. 프라이빗 제트 한번 띄우는데 드는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왕복 1억 원입니다. 그들에게 1억 원은 우리에게 10만 원 쓰는 감각입니다. 자녀 교육도 다릅니다. 여러분 자녀는 동네 학원 다니죠? 그들 자녀는 어디를 다닐까요? 미국 보딩스쿨, 연간 학비가 1억 원입니다. 스위스 국제학교는 연간 2억 원이고요. 방학 때는 하버드 여름 프로그램, 겨울에는 알프스에서 스키 캠프를 다녀요. 네트워크가 다릅니다. 여러분은 직장 동료들이랑 치맥하시죠?
그들은 각국 정상, 글로벌 CEO들과 골프를 칩니다. 한 번의 골프 라운드에서 수천억 원짜리 프로젝트가 결정되기도 해요. 충격적 진실. 나도 올라갈 수 있나요? 자, 통계를 보시죠. 노숙인이 정규직이 되는 확률 거의 0%입니다. 중소기업에서 대기업 가는 확률은 3%, 최저임금 근로자가 전문직이 되는 확률은 1% 미만, 평범한 사람이 재벌이 되는 확률은 0.0001%입니다. 사다리가 부러졌어요. 1980년대엔 가능했어요. 공장에서 시작해서 중간 관리자가 되고, 자식들은 대학 가고, 손주는 의사나 변호사가 되고. 지금은 어떨까요? 부모가 가난하면 자식도 가난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왜냐고요? 현재 상위 계층이 자녀 교육에 투자하는 금액을 볼까요? 강남 아파트 20억 원, 조기 유학 연간 1억 선, 대학 4년 2억 선, 취업 준비기간 지원 연간 3천만 원, 총 30억 원 이상입니다. 최저임금 근로자가 한 푼도 안 쓰고 모으면 얼마나 걸릴까요? 119년 걸립니다. 그리고 유튜버나 웹툰 작가처럼 새로운 직업도 마찬가지예요. 100명이 도전하면 10명만 성공하고 나머지 90명은 포기합니다. 기억하세요? 처음에 낸 퀴즈 말이에요.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직 성공률은 얼마나 될까요? 정답은 C, 3%였습니다. 100명 중 고작 2~3명밖에 안 됩니다. 놀랍게도 이 정답을 맞힌 사람 100명 중 5명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현실을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어쩌라고? 절망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통계는 통계예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뭘까요? 현실을 알아야 전략을 짤 수 있다는 겁니다. 대기업이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 기술을 익히세요. 학벌이 없으면요? 자격증과 실무로 승부하세요. 자본이 없으면요? 온라인 부업으로 시작하세요. 유튜버나 웹툰 작가를 꿈꾸세요. 좋습니다. 하지만 100명 중 90명이 실패한다는 걸 알고 시작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이 시스템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고 바꾸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투표하세요. 목소리 내세요. 불공정에 분노하세요. 10,000명이 넘는 노숙인도, 210만 원 받는 최저임금 근로자도, 월 145만 원 버는 배달 라이더도, 연 30만 원 버는 유튜버도, 7천만 원 받는 대기업 직원도 모두 같은 인간입니다. 태어난 환경이 달랐을 뿐이죠. 우리가 만들어야 할 사회는 무엇일까요? 태어난 집안이 아니라 노력과 재능으로 평가받는 사회입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여기까지 보신 당신, 이미 새로운 사다리를 탈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사다리는 부러졌지만 새로운 사다리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계단은 무엇일까요? 현실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계단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이런 현실을 모릅니다. 모르는 척 살죠. 그런데 당신은 이제 알아버렸습니다. 5천만 명이 줄 서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몇 번째에 있습니까?